명언 속 인생.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편.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774년 25의 젊은 독일 작가가 소설 한 편을 출판했습니다. 짝사랑에 절망한 청년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설이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파란 연미복을 입고 다녔고,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방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소설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괴테 자신은 그 이후 82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고, 평생 쓰고, 평생 성장했습니다. 실러와의 우정이 독일 문학의 황금기를 만들었고, 파우스트라는 인류 문학의 최고봉 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남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49년 8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는 법률 고문관이었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카타리나 엘리자베트는 재치 있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성이었는데, 괴테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하는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괴테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6개 언어를 배웠고 음악을 즐겼으며 그림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하길 원했고, 괴테는 라이프치히 대학과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법학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학과 자연과학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헤르더라는 비평가를 만났는데, 헤르더는 괴테에게 미녀와 셰익스피어, 그리고 진정한 독일 정신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 만남이 괴테의 문학적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첫 번째 큰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라스부르 근처 마을 목사의 딸 프리데리케 브리운이었습니다.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떠나버렸고, 이 경험이 첫 번째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작품이 됩니다. 1771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괴테는 베칠라르의 제국 법원에서 견습법률가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샤를로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괴테는 깊이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에 당시 친구의 자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젊은 법률가가 유부녀를 사랑하다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과 친구의 비극을 합쳐 소설을 썼습니다. 불과 4주 만에 완성된 소설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1774년 출판된 이 소설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인공 베르테르와 같은 파란 연미복과 노란 조끼가 유행했고, 베르테르 향수가 만들어졌으며, 소설 속과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방 자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25의 젊은 작가 괴테는 하룻밤 사이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소설을 7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괴테 자신은 이 폭발적인 반응에 당황했고, 나중에 이 소설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775년 26의 괴테는 바이마르 공국의 젊은 공작 카를 아우구스트의 초청으로 바이마르로 갔습니다. 잠깐 방문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5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단순한 문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가로 일했습니다. 광산 감독, 도로 건설, 재정 관리, 군사 업무까지 담당했습니다. 공작의 신임을 받아 사실상 바이마르의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행정 업무가 글쓰기를 방해했습니다. 괴테는 10년 가까이 글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1786년, 괴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2년간의 이탈리아 여행이었습니다. 로마의 예술과 건축, 나폴리의 자연, 시칠리아의 풍광을 경험하면서 괴테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작품이 이 여행에서 나왔고, 이 여행 이후 괴테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전주의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7월, 괴테와 프리드리히 실러는 예나의 한 학술 강연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유명한 작가였지만 그동안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괴테는 고전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실러는 폭풍노도 시절의 열정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향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에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강연 내용에 대해 토론하다가 두 사람은 자연현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실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식물 이론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괴테는 그 말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우정은 11년간 이어졌습니다. 실러가 세상을 떠나는 1805년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읽고 비평하고 격려했습니다. 괴테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실러가 밀어줬고, 실러의 건강이 나빠질 때 괴테가 지원했습니다. 이 우정이 독일 문학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식 바이마르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독일 문학의 걸작들이 쏟아졌습니다.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 실러의 발렌슈타인이 이 시기의 산물이었습니다. 1805년 실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괴테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 존재의 절반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파우스트 작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22살의 구상을 시작해 82살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60년의 작업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욕망, 구원을 다룬 이 작품은 독일 문학의 최고봉이자 세계 문학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파우스트의 핵심 대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철학도 공부했고, 법학도 의학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신학도 샅샅이 공부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가련한 바보처럼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서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지만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인간의 불안이 담긴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를 쓴 괴테는 실제로 놀랍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식물학, 광물학, 광학,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뉴턴의 빛 이론에 반대하는 색채론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 분야에서는 뉴턴이 옳았지만 괴테의 연구가 색채 심리학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31년에야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괴테는 완성된 파우스트 원고를 봉인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60년을 쓴 작품을 살아생전 공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괴테의 사랑 이야기는 평생 이어졌습니다. 프리데리케, 샤를로테, 크리스티아네, 그리고 많은 여성들. 그 사랑들이 모두 작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랑이 가장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1821년 72살의 괴테는 온천 휴양지 마리엔바트에서 울리케 폰 레베초프라는 17살 소녀를 만났습니다. 무려 55살 차이였습니다. 괴테는 깊이 빠져들었고 심지어 청혼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울리케는 정중하게 거절했고 나중에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괴테는 마리엔바트 비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72살의 노인이 17살 소녀에게 거절당한 아픔을 담은 이 시가 지금도 독일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1832년 3월 22일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더 빛을, 더 빛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더 많기를 원한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리의 빛을 원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평생 수많은 여성을 사랑했고 모든 사랑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힙니다. 괴테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파우스트의 대사였습니다. 방황이 실패가 아니라 노력의 증거라는 것, 그 방황이 결국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을 괴테는 82년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현재 순간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7살 소녀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72살 노인도 이 말처럼 살았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아파하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괴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사랑하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괴테가 평생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괴테는 바이마르의 공장 묘지에 실러와 나란히 묻혔습니다. 생전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함께. 실러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27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 같은 곳에 잠들었습니다. 오늘날 괴테는 독일의 국민 시인으로 불립니다. 독일의 인문교육기관 괴테 인스티투트가 그의 이름을 딴 것에서 알 수 있듯 괴테는 독일 문화 자체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괴테는 82세까지 사랑하고 썼습니다. 72살에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결국 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사랑하고 성장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괴테는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